주변의 성악가 분들이 네. 뭐 오연명 선생님이나 또 임정근 선생 많은 분들이 성악을 전공하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런 오. 말씀도 하셨고 또 어느 날 이제 변호 선생님께서 예. 어느 시에 버스터미널에 내리시더니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그러셔서 야. 이렇게 꿈틀려 역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할 거고 이게 상당히 느린 속도의 문화적 재생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공공이 믿고 시민들이 신뢰해주고 지지해줘야 앞으로 꿈틀러도 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을 하죠. 문화예술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포항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포항문화재단으로 오신 차재근 대표님과 오늘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이야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항하면 이미지가 뭐 철강도시, 산업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압도적이고 거기에 또 붙는 게 문화의 불모지. 이건 좀 싫은 닉네임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포항 불모지 맞아요? 이 세상에 문화불모지는 없죠.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문화불모지라는 거는 시민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예술의 확장이라는 좁은 개념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 문화는 그 삶 전체를 문화로 광의의 문화로 보기 때문에 네. 문화불모지라는 얘기는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예술이 좀 약하다. 네. 예술이 조금 미흡하다,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는 포항이 결코 예술이 앞서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지역의 어떤 서사성이나 인문성을 시민들이 아직 접하지 못하고 탐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인 역량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포항문화재단의 차재근 대표 이사님이 오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거리 예술 축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다녀오신 분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기존에도 원래 있던 거기는 한데 저도 좀 놀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의 만찬도 보고 아니 설마 거리에서 뭐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길에다 테이블을 놓으셨더라고요. 야, 그런 기획력도 정말 놀랍고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시민이 과정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직원들과 지금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정확한 명칭 우아한거리 기류의 만찬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이 네. 포항은 좀 다릅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야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제가 한 600석 정도 이렇게 네. 준비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300석 근데 네. 이것도 결국 직원들 가족이 동원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인데 네. 그냥 막상 시민들한테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이게 다 동이 나버린 거죠. 300석이. 예.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직원들도 깜짝 놀라고 저 역시도 직원들한테 할 말이 생긴 거죠. 시민들의 트렌드 변화나 욕구를 공공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예. 거리예술제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시사적이었고 메시지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환경보호부터 네.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 이런 걸 풀어보는 프로그램인가 혹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이 단독자로서의 그 외로운 개인의 그런 소외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이 꽤 많았는데 네. 그걸 포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거 네. 보니까 이제 공공이 분발할 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한 거 중에 제일 반응 좋았던 건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숲속에서 있었던 예. 이제 우리 포항의 아티스트들이에요. 네네. 우리 포항 아티스트들 두 분이 우리 사라져가는, 이제 버려지는 페트병 이렇게 네. 해서 요즘 미세 플라스틱 네. 이거에 굉장히 해서 네네. 그거를 엮어서 했던 게 아주 작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그 소외라든가 네. 또 개인적인 그런 일종의 따돌림 같은 것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해서 그 수조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박수갈. 그리고 해변가에서 가장 늦게 밤 8시부터 마지막 날 이렇게 정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에 가까운 기온이었는데 그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갈등이라든가 소통 부재로 이렇게 꼬였던 매듭을 해서 그 매듭을 풀어야 집에 가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상당 사람들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남아서 그걸 풀으시고 그 실타래를 태우시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4가족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저는 추워서 감기 걸릴까 걱정했는데 끝까지 다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직원한테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렇게 서신하고 또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조청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 스스로도 시민한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포항이 문화도시 포항으로서 상당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제대로 시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멋쟁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리예술 축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도 있었던 행사이기는 한데 그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 기획한 것 중에 신이반별곡이라는 인문 행사였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반별곡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기는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획하시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인문학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인문학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쓰는 이제 용어는 인문 활동으로 하는데 이제 포항에 부임을 해서 포항을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주부터 저쪽 북서포항부터 이렇게 제가 샅샅이 훑으면서 공부할 작정을 하고 처음 가서 이렇게 죽장면이 끝이니까 그래서 청송하고 이쪽 끝이니까 거기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밤서원이라는 데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이제 그 겨울철이니까요. 2월이었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절경이었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반별곡이라는 가사문학 작품이 나와서 노계 박인너 선생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지만 이반별곡이라는 거를 남기셨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문장이라든가 그 표현력이 굉장히 노계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한글로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구절에 이 밤에서 이제 유학을 논하고 학문을 연마했던 4분의 그 유학자들이 자기네보다 학덕이 높은 여헌 장영광 선생을 초대해서 학문을 같이 나눴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과거에 판서시고 또 돌아가신 직후에 영의정 제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장관과 총리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갖고 있었던 평소에 그런 그 비판적 주역주의, 그 지역이 가진 문화유산을 가지고 타 지역, 중앙 그리고 전 세계와 대등하게 만나는 그런 관점을 어떤 특정한 지역의 폐쇄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여러 제끼고 만나는 그런 자산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다면 이 고사를 현재와
ING 시킨다면은 정승 판서에 비견되는 장관 총리를 모셔야 되겠다는 건 이제 당연한 기별이고 이거를 통해서 포항 시민들이 이밤소원이나 이밤벌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이것이 과정에서 재창작된다면 여러 콘텐츠로 다시 창작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획이 됐던 부분이죠. 그랬군요. 네. I play with all my calluses. It's just my latest nervous tick. Compare my life to all my friends. It don't hold up like I wish it did. Got something in my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축제라고 한다면 국제 불빛 축제 또 스틸 아트 페스티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외지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이 두 축제에 대해서 뭔가 또 새로운 방향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항 불빛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금까지 온 콘텐츠를 보면 폭죽, 네. 불꽃 중심의 그게 다였죠, 콘텐츠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 불꽃이라는 건 사실 자본 논리의 맞습니다. 100% 지배를 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큰 거대 도시를 따라잡을 수 없죠. 네. 불꽃 하나만 네. 본다면 대신 그래도 다양스럽고 가능성이 많은 거는 이 축제를 초기에 만들 때부터 불꽃 축제가 아니고 불빛 축제였던 네. 거예요. 불빛이라는 콘텐츠를 보면 확장하고 도시 포항만이 가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불빛의 그 영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참 누가 이 명칭을 만든 지혜로웠다. 지금 보면 물론 지금까지는 불꽃 중심으로 해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포항이 가진 어떤 문화 산업이라든가 문화 자산화 네. 이것을 문화도시 포항하고의 어떤 입체적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충분히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제철이 현재 전체적으로 경관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경관 조명은 사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거든요. 네. 매일 똑같은 거고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그 각광받는 게 이제 일종의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디어 파사드를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아직 한국의 기술력은 조금 단편적이에요. 그냥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예술성을 가미한 그래서 포항제철 공장 전경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포항의 특별한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할 수 네. 있는데 저는 포항제철 전경을 대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불빛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등부터 시작해서 네. 또 굉장히 요즘 그랜드 마리오네트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불을 뽑는 거대 인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고 시민들이 운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불빛 관련 컨텐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민 중심 그리고 혹은 운하를 컨텐츠라는 운하 퍼레이드 형의 그런 축제로 변환시킨다면 포항이 상당히 문화적 자산으로 가능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스틸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이제는 약간 지루해진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세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도 역시 포항 불빛 축제의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네네.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스틸 아트라는 것이 포항이 만들어낸 고유 명사이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각예술 분야라든가 문화 전문 분야라든가 일반 외국인한테 스틸 아트라는 용어를 썼을 때 못 알아듣거든요. 그게 한참을 생각하고 네. 결국
조형 예술인데 오브제로서의 스틸을 쓴다고 하면 그때 알아듣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유명사로서의 이 부분도 상당히 포항이 해온 거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혹은 작품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네. 뭐 이러는 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현재까지 온 성과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포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든 작품들이 꽤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을 올해부터는 한국의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네. 포항에 그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과 매칭이 돼가지고 예술가의 그런 그 창의성과 기업의 기술력이 융합될 수 있도록 예술가와 기업을 1대1로 매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이게 좀 강화되고 스틸 아트 페스티벌은 단순히 지금까지 보면 이게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의 아트 페스티벌 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과 예술가가 함께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술가들한테 예술 작품을 의뢰하고 작업을 해서 1년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 스틸 아트 페스티벌의 운영 방식하고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국내 다른 데는 이제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네, 하는 네. 방식도 있고 일본은 대체적으로 트리엔날레 3년에 하는 방식이 있는데 포항이 참고해야 될 그런 아트 페스티벌의 모델은 우리 가까운 일본에 있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그리고 니가타현에서는 에치코츠마리 대지예술제 이게 자연환경을 활용한 그런 예술제에서 트리엔날레 성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틸아트라는 것 전반적인 부분은 작품으로서의 스틸아트뿐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철강 도시로서의 장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건축이라든가 혹은 공공물이라든가 포항제철이 아니면 생산할 수 없는 규모라든가 소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도시 전체에 입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포항시 그 일종의 건축가라든가 대표 건축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분을 정해서라도 도시 전체로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렇지 작품만을 만들면 시민으로부터 어떤 경우 이거 조금 그 비하받을 수도 있고 네. 작품성이 부족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필요한 그 축제로 봅니다. Oops, my baby, you woke up in my bed. Oops, we broke up, we're better off as friends. Now I accidentally need you, I don't know what to do. Oops, baby, I love you. It started with was I with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re fake, 'cause I am me and that's 포항이 작년 말에 문화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됐고 올해 말에 이제 문화 도시로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실 텐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마 법정 문화도시 1기 도시의 아마 현장 평가단장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전국의 소리통과 18개 도시를 제가 다 가면서 현장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고 포항이 그 상당히 괜찮은 그 평가로 예비 선정이 된 부분인데 예. 작년만 해도 이제 2대1이고요. 아마 예. 포항이 이 일기도시 예. 일기에 도전한 거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뿌듯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문화도시가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 문화도시가 이제 뭐 올 연말에 지정이 될 것 같다는데 시민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에
이거 가치 있는 거야 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문화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삶의 변화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면 일종의 탈근대적인 삶으로의 전환이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고도화된 이 산업사회 발전 속에서 내 삶을 못 찾고 자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부자가 되는 문제 이런 거에 치중됐다면 앞으로의 이제 삶을 그 근대적 삶의 가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문화도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삶을 바꿔주는데 어떤 작용을 하게 할 것인가가 문화도시의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령 시민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에 가치를 준다는 것 같은 거 예를 들자면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 네. 아까 우리 이제 거리에 예술제였던 기류의 만찬인데 거기는 네. 그걸 이제 하늘 아래 저녁 식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29살에 야코 블룸베리라는 친구가 거기서 창안해서 만들는데 저에게 이제 초대를 해줘서 당연히 하늘 아래니까 큰 높은 산이나 네, 스카이라운지로 뭐 어디 높은 데 가서 올라갈 당연히 것 먹는 거 같았어요. 아닐까요? 근데 그냥 시가지에 아주 고전역한 이 2차선 도로에 이렇게 가더니 정말 한 1.2km가 그 식탁과 테이블 뭐 해서 와. 그 의자고 쫙 놓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시가 되니까 시민들이 각 골목에서 스물스물 나와서 자기 예약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 모임에 뭐 우린 생일 모임이야, 예. 뭐 어딘 친구 모임이야, 뭐 동창 모임이야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고 꽃장식도 하고 거기 준비해온 음식에 맞게 포도주를 갖고 온 친구들 이렇게 해서 6시 무슨 신호도 없이 6시부터 이렇게 마시다가 예. 2시간 동안 이제 옆 테이블하고 레시피 공유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8시 되면 자연스럽게 끝나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남은 거 가게 갖고 와서 예. 나중에 이 친구한테 이거 왜 했어? 네. 이게 네가 한 목적이 뭐냐 했더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밥상 공동체잖아요. 네. 밥상 공동체인데 문화의 어원이 컬트라는 어원이 경작하다거든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그 곡식을 재배한 거에 유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화의 기본이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구현해 보자.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옆 테이블하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소통, 네. 나눔, 네. 만남 뭐 이런 가치를 조금은 자기가 의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이 결국은 그냥 밥 먹는 행위가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디에다 좀 역점을 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작년에 그 평가단장을 맡으면서 포항뿐만 아니라 18개 다 돌다 보니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강점은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른 지자체는 광역하고의 협조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잘 형성이 안 됐는데 포항과 경북도의 협력 체계는 아마 전국 그 지금 예비 선정 10개 도시에 가장 앞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강점은 이 평가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의 협업. 네. 이 협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했던 게 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비 지정이 돼서 예비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 네. 재원 확보도 포항이 현재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 도시 사업으로 그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딱 3가지거든요. 네. 순수하게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예산,
그 전부터의 어떤 문화 특화 지역 예산. 근데 포항은 참 이게 강점으로 작용해 이 세 개 사업을 다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개 예비 사업 도시 중에서 예비 도시 사업비로 별도 편성을 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한 세네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포항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예비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예비 사업 재원 규모도 크고 예. 세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강점이고 네. 반면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는 시민 그 거버넌스라든가 네. 시민 중심의 그런 그 추진 체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준비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역 뭐 대부분의 이제 그 도시들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비전 안에서의 예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 사업 등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큰 비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행정이나 제도,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추진 체계에서 문화도시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거는 모든 도시가 똑같은 같은 평가 기준에 똑같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포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단점을 좀 보완하는데 올해 좀 예비 사업에 포커스를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준비는 너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밥상만 잘 차리면 되는 그런 단계이잖아요. 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불안하진 않습니다. 저 혼자 계획보다는 네. 이미 포항이 이제 예비 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고 제출해 놨고 그거를 네. 이제 다듬고 또 포장하고 어떻게 되면 그 같은 과제라도 갱신화할 수 있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포항이 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저기 개인적이고 물론 시민들의 공유를 받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순환형 문화 공연 개발,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치명적인 도시재생의 단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 것은 결국은 공공이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청년 집단이나 예술가들이나 혹은 창업자들이 쓸 수 있는 순환형 문화 공연 개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컨텐츠로서의 문화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그 스트리트 페스티벌인가 또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네. 그리고 거리 예술제라는 거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로서의 그 그랜드 마리오네트의 아시아 네. 거점화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예술제라는 걸 통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 아까 지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트리엔날레라는 것으로 이제 좀 지역을 자산화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전환을 통해서 도시를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제가 핵심 과제로 설정한 건 있고, 이제 시민들하고 담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듬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그 많은 문화와 예술, 그것을 통해서 도시에 활력을 주고 또 시민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완성해 나갈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 안에는 네. 우리가 예술가가 아닌 시민뿐만 아니고 예술가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류의 문화유산 자체가 예술가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초 도시지만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예술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도 네.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예술인이고 이게 모두가 예술인이고 문화인이라는 것도 오늘 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urely not what you thought it would be.